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이번 강좌부터는 각 품목별 강좌를 시작을 하겠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벼맹류가 되겠습니다. 꿀벌의 엑스파일 시리즈는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서 해설, 이론서 연습, 기출실전 모의고사고요. 오늘 강좌 내용은 이론서 해설 9장에 실려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벼맹류 개요입니다. 이 벼맹류라고 하면 벼, 조사료용 벼, 밀보리, 그 다음에 귀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귀리는 2023년 약관에서 새로 등장한 품목입니다. 벼 조곡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쌀을 얘기하고요. 조사료용 벼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거친 사료, 즉 벼를 생산하는 목적이 아니고 사료용으로 볏짚을 생산하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 벼맹류는 수학감소 보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품목이고요. 그 다음에 전략 품목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회 시험에 15점 이상 출제된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이 벼 품목을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앞으로 그 대부분의 밭작물, 수학감소 보장 밭작물, 그 다음에 수학감소 보장 방식, 과수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경작불능하고 수학감소 보장을 하고요. 이 경작불능은 뭐냐면 일정한 그 보장 종료 시점까지 식물체 피해가 65%,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가 많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정 금액을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을 해주고 계약을 종료하는 이제 그런 보장이 되겠습니다. 이 경작불능 보장의 취지는 일찌감치 경작을 못하게 됐으니까 일정 비율의 보험금을 주고 이 계약을 종료할 테니까 다른 대체 작물을 심든지 대안을 마련해라, 이제 이런 취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감소 보장 방식은 말 그대로 수확이 그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서 수확이 그 감소를 하게 되면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수확이 감소하면 그 감소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내 가지고, 즉 피해율을 내서 그것을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해서 보상을 해주는 이런 이제 보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해서 그 면책금이 있습니다. 일정한 뭐 10%에서 40%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기 부담 비율은 이제 피해율에서 빼서 곱해서 이제 보상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작불능과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그 밭작물이나 과수 품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원칙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그 예외 사항들이 있는데 이 기본 개념만 익히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개념은 익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작불능의 경우에 이제 보상하는 재해는 여기 종합위험이라고 제목에 되어 있는 것 같이 종합위험을 보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벼 조곡의 경우에는 이제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이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작불능이나 수학감소나 그 이양 완료일 24시부터 보장이 개시가 되고요. 보장 종료는 이제 경작불능은 출수기 전, 그 다음에 수학감소는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인데 이 판매 개시 연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즉 11월 30일 넘어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을 안 해준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급 사유를 보겠습니다. 경작불능은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을 하게 되면 이제 보험 계약이 소멸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경작불능 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보험금은 일정 비율을 주는데 이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그 일정 비율을 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그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학감소 보장은 그 보장 개시일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기간에 그 보상하는 재, 즉 종합위험 또는 병해충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서 수확이 감소를 했으면 이 피해율을 산정을 해서 피해율이 자기 부담보다 큰 경우에 그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수학감소는 무게를 따집니다. 무게를 재가지고 그 평년 수확량이라고 있는데요. 즉 평년 정도의 기대되는 예상 수확량을 미리 정해놓고 계약 시점에 정합니다. 그거 대비 실제로 피해가 나서 조사를 해보니 수확량이 얼마나 줄었더라. 그래서 준 그 피해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 대비 얼마나 줄었는지 그 유를 구해서 보상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사료용 벼의 경우에는 경작불능만 있습니다. 이 쌀을 생산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그 무게를 잴 수가 없어서 경작불능만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8월 31일을 보장 종료 시한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 사유는 경작불능 조곡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대신에 이제 보장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을 곱해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이것은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고 해서 사고가 난 시점까지의 들어간 생산비를 보장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방식에 하고 유사하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보리 귀리가 있는데요. 이 밀보리 귀리는 10월에서 11월에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해서 겨울을 나고 봄에 수확을 하는 이제 이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벼는 이제 봄에 모내기를 해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약 체결일 24시에 개시를 해서 경작불능의 경우에는 수확 개시 시점까지를 보장 종료 시한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Y+1, Y+1이라고 하면 판매 개시 연도 다음에 이듬해를 얘기합니다. 6월 31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 즉 종합오염으로 인해서 수확 감소 무게가 줄어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급 사유는 동일합니다. 벼의 경우와 동일하고요. 보험금은 이제 1 자기 부담 비율을 2로 나눈 이제 이런 비율로 해서 보험금에 곱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고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경우에는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빼서 이것을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작불능과 수확 감소를 보장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조사료용벼는 경작불능만 보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벼의 경우에 조곡의 경우에는 다른 품목이 없는 이양 직파불능이라든지 제2양 재직파불능, 수확불능 이런 다른 보장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곡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작불능 수확감소 보장은 기본적으로 앞에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양직파불능이 있고요. 이양직파불능은 뭐냐면 7월 31일, 요걸 이제 이양 한계일이라고 합니다. 7월 31일을 넘어서 이양을 하게 되면, 즉 모나기를 하게 되면 가을까지 날짜가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곡이 여물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7월 31일을 넘어서 이양하는 건 안 되고요. 요걸 이제 이양 한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양 한계일까지 종합위험, 일반적인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양 또는 직파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그 보험 가입 금액의 15%를 지급을 하고 그 보험 계약을 소멸시키는 이제 이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물어서 비가 안 내려서 이양을 못했다든지 또는 계속 이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비가 와서 7월 31일까지 이양을 못했다. 그러면 보험금의 15%를 주고 일찌감치 계약을 소멸시키는 이제 이런 보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양 직파불능이고요. 제2양 재직파 보장은 뭐냐면 종합위험 또는 이제 특약이용의 병해충으로 인해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해서 면적 피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 다시 이제 이양 재직파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양을 재직파를 하면 그 비율만큼을 따져가지고 또 일정 비율을 보험 가입 금액의 25%와 면적 피해율을 곱해서 보상해주는 이런 보상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험 기간은 이제 이양 직파 완료일 24시부터 7월 31일 이양 한계일까지의 발생한 재해로 인해서 면적 피해율이 10% 초과했고 그 다음에 제2양 한 경우에 이제 주게 됩니다. 요건 한 번만 지급하게 되고요. 계약이 그대로 소멸되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의 이득금지 원칙을 약간 좀 벗어나는 이제 이런 보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수확불능 보장은 이양 직파 완료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종합위험 또는 병해 특약의 경우에 병해충으로 인해서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하고 수확불능보험금 신청한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양 직파불능, 제2양 재직파, 수확불능은 이제 벼에만 한정된 이런 보장 방식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벼와 밀, 보리, 귀리에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수확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설명드렸다시피 보상하는 재해, 즉 종합위험, 벼의 경우에 종합위험 또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병해충으로 인해서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종합위험이라고 하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조화라고 하죠. 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되겠고, 자연재해는 이제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 냉해, 조해, 설해, 폭염, 기타. 이거에 대한 그 정의가 이론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이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내용들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은 그대로 한 번씩 두 문자를 따든지 해서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하는 병의 충 7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시험에 한 두 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병의 충 이름을 쓰는 그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그대로 이제 두 문자를 따든지 해서 외워두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위험 병해충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값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유명한 그 가피자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이 값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또 평수 미평 그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피해율을 구하는 이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용어를 몇 개 좀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요.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면 그 용어의 정의상 최근 5년 이내 보험 가입 실적 수확량 자료와 미가입 연수에 대한 표준 수확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이게 뭐죠? 알쏭달쏭하죠. 쉽게 얘기하면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면 그 가입한 농지에 기대되는 예상 수확량을 얘기합니다. 즉 가입하는 시점에서 이 논에서는 벼가 예를 들어 500kg 정도 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하는 겁니다. 뭐 복잡한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만, 하여간 계약 시에 이 평년 수확량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평가 보험이 되는 거죠. 이 평년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5년간, 최근 5년간의 수확량, 이제 조사한 수확량이 있으면 이제 그 수확량을 가지고 수확량, 그리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이걸 가중평균을 해서 구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표준 수확량이 뭔지 또 알아야 되겠죠. 표준 수확량은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품종, 뭐 예를 들면 신동진 벼는 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 정도 수확이 된다는 이런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한 것이 이제 표준 수확량입니다. 이것도 이제 미리 그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수확량하고 실제 조사한 수확량을 가지고 이걸 가중평균을 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게 되고요. 자, 이 평년 수확량은 가입 농지에 기대되는 예상 수확량이다. 이제 요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피해율이란 뭐냐면 이 평년 수확량 대비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수확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했더라. 평년 수확량에서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것을 빼면 이게 이제 피해 수확량이 되겠죠. 요 피해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면 그 피해율이 될 것입니다. 자, 피해율은 그렇게 구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또 나와 있네요. 이 미보상 감수량은 뭐냐면 평년 수확량에서 조사한 수확량을 뺀 값, 요게 이제 피해 수확량이 되겠죠. 요걸 온전하게 다 인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 가운데 그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미보상 비율이라고 하는데, 보상하지 않는 비율이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그 뭐 제초를 잘못했다든지 병충해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그 영농을 잘못했다든지 해서 하여튼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비율을 예를 들어 10%를 책정했다 그러면 요 피해 수확량의 10%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평년 수확량에서 빼가지고 그 피해 수확량을 좀 더 줄여줍니다. 그래서 피해율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제 요게 미보상 비율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율을 이렇게 구해서 요 피해율을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해서 보험금을 구하는 이제 이런 산식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보험금 산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피해율에서 피해율이 예를 들어 30%가 나왔다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을 요것도 이제 계약 시에 정하게 되죠. 뭐 10%에서 40%까지 정하게 되는데, 이 자기 부담 비율만큼은 빼가지고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피해율과 보험금 구하는 산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밭작물이나 과수 품목에서
수학감소 보장 방식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손해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미보상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수확 감소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즉 수확량을 조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무게를 재게 됩니다. 물론 이제 무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건 각 품목편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무게를 재서 수확량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수확량을 조사해야 피해 수확량을 구하고 피해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벼 맹류의 경우에는 수확량 조사를 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량 요소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 조사, 전수 조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수량 요소 조사는 벼 품목에만 한정되는 거고, 표본 조사와 전수 조사는 벼 맹류 모두에 해당됩니다. 즉 벼 조곡, 밀보리, 귀리가 해당이 됩니다. 물론 조사료용 벼의 경우에는 이제 경작불능 보장만 하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필요가 없겠죠. 자, 이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밀, 보리, 귀리 경우에도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종합오염, 이 병해충 특이하게 없기 때문에 종합오염으로 발생한 재해로 인해서 계약 체계를 24시에서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다만 6월 30일 이듬해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발생한 재해로 인해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만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율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평수 미평,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과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 이것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서 피해율을 구하고요. 여기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서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해서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벼의 경우에 병해충 단독 사고 시의 피해율은 최대 인정 피해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은 약관에는 70%로 나와 있는데요. 이론서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병해충 단독으로 났을 때, 즉 자연재해가 아니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아닌 병해충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 70%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30%는 계약자의 그 병해충 방제를 잘못한 책임도 있으니 30%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감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데요. 벼의 경우에 경작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즉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초과를 하게 되면, 65% 이상이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수확감소 보험금이나 또는 수확불능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작불능 보험 그 사유가 발생하면 경작불능 보장만 받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경작불능 편에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작불능을 한번 보죠. 역시 마찬가지로 경작불능은 벼 조곡하고 조사료용 벼, 그 다음에 밀보리, 귀리 모두 해당됩니다. 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보장 개시일부터 보장 종료 기간 내에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경작자가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이제 보험 계약이 소멸이 됩니다. 자, 이제 벼의 경우에 출수기 전까지를 보장 종료일로 하게 됩니다. 출수기 전까지 보장 종료 기일로 하는데요. 자, 출수기라고 하면 전체 이삭이 70% 정도 출수한 시점, 즉 이삭이 이제 패한다고 하죠. 이 그 벼에서 이제 이삭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체 이삭이 70% 정도가 나온 시점을 이제 출수기라고 하는데, 출수기 전까지만 보상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체 피해율이라고 할 때는 이제 고사 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눠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조사료용 벼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보장 생산비 곱하기 가입 면적입니다. 여기에 그 보장 비율과 경과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방식하고 유사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작불능이 발생하면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자, 10%형은 여기 이제 45%를 지급을 하고 40%형은 30%를 지급합니다. 이거 이제 숫자를 다 외워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이제 이론서에는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데, 이 산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1- 자기 부담 비율을 2로 나눠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즉 10%형이면 1-10% 나누기 2면 요게 90이니까 90 나누기 2 하면 45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산출하게 되고요. 다만 15%형의 경우에는 이제 42.5가 나오는데 그 소점 이하를 이제 절사를 해서 42%가 됩니다. 자, 경작불능 보험금은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보장 종료가 출수기 전후로 돼 있죠. 이건 뭐냐면 과거에는 수확 개시 시점까지였는데 이 계약자들이 보니까 45% 맥시멈 45%를 보험금을 주죠. 그런데 이게 그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가면 45%보다 최대, 예를 들면
이 100%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자기 부담 비율 빼면 90%를 받을 수 있는 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경작불능이 발생을 하면 이게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도록 방치를 하게 돼서 수학감소 보장 방식으로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수기 전까지만 보장을 해주고 출수기가 넘어서 이 출수기 전에 경작불능 상태가 됐다,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 됐다 그러면 수학불능이나 수학감소 보장을 안 해줍니다. 아예 안 해주고 이건 경작불능만 보장을 받아라,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제 강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장 종류가 출수기 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 수학감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조항도 생겼습니다. 자, 조사료용 벼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른데요. 생산비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그 종합위험에 대해서만까지만 보장을 해주고 병충해는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8월 31일을 보장 종료 시한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장 지급 사유는 동일하지만, 자, 조사료용 벼의 경우에는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하고 유사해서 조금 계산 방식이 다른데요. 보장 비율과 경과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보장 비율은 45%형에서 30%형까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거 자기 부담 비율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10%형, 그 다음에 40%형하고 동일하죠. 그 경작불능 보험금의 그 자기 부담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 보장 유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장 유형에 따라서 보장 비율이 45%형에서 30%형, 경작불능 보장 다른 품목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과 비율이라고 해서 월별로 5월이면 80%, 8월이면 100%를 경과 비율을 이제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즉 5월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80% 정도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고, 8월이면 보장 종료 시한이죠. 그 8월에 사고가 나면 100% 다 보장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 보리, 귀리의 경우에는 종합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요. 계약 기기를 24시에서 수확 개시 시점까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지급 사유하고 보험금은 이제 벼하고 동일합니다. 일반의 자기 부담 비율을 2로 나눈 값을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자, 벼 조곡에 이제 특화된 그 보장이 몇 가지 있었죠. 이항직파불능, 제이항제직파, 수학불능 보장이 그것인데요. 우선 수학불능 보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불능은 지급하는 사유가 보상하는 자유로 인해서 벼 조곡이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하고 계약자가 수학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재현율이라고 하면 이제 벼를 방아를 찍게 되면 완겨하고 현미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데요. 요 완겨하고 현미로 분리되는 그 비율을 이제 재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80% 정도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재현율이 65%라고 하면 이제 현미 비율이 현격하게 이제 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보상하는 재료에 인해서 이렇게 이제 재현율이 떨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벼로 출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수학불능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불능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제 보험 계약이 이제 소멸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수학불능 보험금을 지급하면 수학감소 보험 계약이 소멸되고 수학감소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게 되고요. 이때 이제 수학불능 시 수학포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수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 로터리 작업 등을 해서 갈아엎은 경우, 그 다음에 대상농지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 수확포기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학불능 보험금은 1-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 더하기 15%를 포인트를 더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산식이고 이론서에는 60%에서 45%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 분질미 70%라고 돼 있는데요. 앞에 경작불능의 경우에는 분질미의 경우에 식물체 피해율이 60% 미만인 경우, 60% 이상이면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수학불능의 경우에는 재현율이 분질미의 경우에 70% 미만이면 수학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분질미가 뭐냐면 2023년도 약관부터 새로 이제 등장한 그런 품종입니다. 쌀의 품종인데요. 이것은 쌀 가공품을 만들 때 반드시 이것을 방아를 찧어가지고 물에 불려서 가루를 내서 이렇게 이제 떡을 만들든지 하는데, 이 분질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쌀 상태에서 바로 가루를 낼 수 있는 이제 이런 품질의 품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분질미가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2023년도에 벼가 과잉 생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분질미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 급조해서 이 보험 품목에 들어온 그런 품종인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재배하기가 까다롭고 경작불능도 쉽게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확불능도 쉽게 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급 사유를 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경작불능의 경우에 60%만 돼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재현율이 70%만 돼도 이것은 해당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분질미는 좀 완화된 이런 그 수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2항 직파불능하고 제2항 제2직파불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항 직파불능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체기일 24시부터 2항 한계일 즉 7월 31일까지 사이에 보상하는 제로 인해서 농지 전체를 2항 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15%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이제 이런 보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병해충 특약은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그 벼가 출소하기 전에 그 끝나기 때문에 이제 병해충 특약은 없고요. 그 다음에 15%를 지급합니다. 2022년 이론서까지는 이게 10%였는데 2023년 약관에서 변경되면서 2023년 약관부터는 15%로 변경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항 재직파 보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2항 직파 완료일 24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2항 한계일인 7월 31일 이전에 7월 31일 이전에 보상하는 제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제2항 재직파한 경우 1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2항 직파불능은 이제 보상하는 제로 2항 한계일까지 농지 전체를 2항 직파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데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라고 하면 논둑 정리라든지 논가리 비료를 줬는지 제초제는 살포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2항 재직파의 경우에 이제 피해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묘가 본답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그 다음에 묘가 토양에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서 햇빛이 차단된 면적, 그 다음 묘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이 이제 피해 판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했는지를 우선 그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급 사유가 보상하는 제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조사는 제2항 재직파 완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2항 또는 재직파 한 경우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그 제2항 재직파를 안 한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금은 얼마를 지급하냐면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을 보험가입 면적으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 손해평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조사 종류 및 조사하는 시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벼의 경우에 이제 2항 직파불능, 제2항 재직파, 수확불능이 이제 벼 조곡에 그 해당되는 그 보장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제 경작불능 수확감소가 있었고요. 조사령벼는 경작불능만 보장하죠. 밀보리 귀리는 경작불능 수확감소를 보장이 됩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2항 직파불능 조사, 제2항 재직파 조사, 경작불능, 수확불능 조사를 하게 되고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확량 조사는 벼의 경우에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가 있게 되겠고요. 밀보리 귀리 경우에 이제 표본 전수 조사만 있게 됩니다. 각각의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 시기는 2항 직파불능의 경우에는 이제 2항 한계일 이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7월 31일까지 2항 직파를 못한 경우에 이제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2항 재직파나 경작불능은 이제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불능은 조사 가능일, 수확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량 조사는 이제 수확 직전에 하게 되는데 이 조사 외에도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전 품목에 대해서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다만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내용별로 그 조사 시기가 있는데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 조사를 모두 한 경우에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적용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 경우에는 이제 전수조사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수량요소 조사 순서로 그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시험에 과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사의 결과를 제시를 하고 어떤
피해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이제 그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수확량 전수 조사는 이제 수확 시에 수확을 할 때 그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컴바인으로 이게 수확하는 시점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 조사는 알곡이 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 합니다. 즉 수확 전에 하게 되고요. 알곡이 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 보통 이제 일주일 이내에 그 보통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 일찍 하게 되면 무게가 덜 나가니까 피해가 많이 나온 걸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험사가 이 경우에 이제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알곡이 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 하도록 되고요. 수확량 수량 조사는 수확 전 14일 전후에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자기 부담 비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 1,000원 단위 절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그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100%를 선택을 하죠. 일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 가격을 곱하는데 이때 이제 벼의 경우에는 표준 가격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 가격이라고 하면 가입연도 직전 5개년의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자의 수매가 평균의 민간 RPC 지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 RPC라고 하면 미국 종합 처리장인데 그 쉽게 얘기하면 옛날식의 방앗간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화가 돼가지고 기계로 다 하죠. 그래서 시군별 그 농협의 RPC가 있는데 그 민간의 RPC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RPC하고 그 계약재배 수매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계약재배 수매가가 뭐 20만 원이었다. 5년 평균이 20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제 민간 RPC는 계약재배가 아니고 그때 매해 그 시세를 반영해서 그 수매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 지수를 산정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직전 5개년의 계약재배 수매가 평균에다 민간 RPC 지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8회 시험에서 제시가 됐었는데요. 5개년도에 그 농협 수매가를 제시를 하고 민간 RPC 지수를 1.2를 주고 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사료용 벼의 경우에는 보장 생산비의 가입 면적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는 그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곱해서 이제 영업보험료라고 하지요. 순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거가 이제 순보험료가 되겠고, 부가보험료는 요거는 이제 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뭐 점포를 유지하는 비용이라든지 손해조사비도 이제 부가보험료인데, 이 농업재보험은 이제 이상하게도 그 조사비는 이제 순보험료에 지금 포함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가보험료는 100%의 국고보조를 하고요. 순보험료는 이제 50% 내외를 이제 국고보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부담별 국고보조율이 과수사종하고 이제 벼가 조금씩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다른데요. 다른 품목은 대부분 50%입니다. 그런데 그 과수사종의 경우에는 60%에서 33%까지 이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을 낮은 거를 하면 이제 국고보조를 조금밖에 안 해주는 이제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의 지역별 영업 요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할인 할증률을 곱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편에 보면 이론서 다른 편에 보면 벼의 그 적용 보험료 산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의 지역별 기본 영업 요율을 곱하고 여기에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 다음에 친환경 재배 시 할증률, 그 다음에 직파 재배 시 농지 할증률을 곱해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앞전 강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할인을 하거나 할증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할인 할증을 하고요. 친환경 재배를 하면 이 할증을 하게 됩니다. 이 과거에 30%였는데 친환경 재배를 하면 아무래도 이게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할증을 하게 되고요. 직파 재배를 해도 할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파 재배를 하면 이제 그냥 뿌리는 걸 얘기하죠. 모내기를 하지 않고. 자, 자기 부담 비율이 있는데요. 자기 부담 비율은 10%, 20%, 15%, 20, 30, 40% 가운데 이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는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10%형은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계약자로서 3년간 손해율이 120% 미만인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형은 최근 2년간 연속 가입 플러스 2년간 손해율 120% 미만인 경우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지역이 있습니다. 자, 범일, 보리는 전국에서 가입 가능하고요. 귀리는 전남, 강진, 해남, 전북, 경남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자, 계약 인수는 그 농지 단위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인데요. 조사료용 벼의 경우에는 최저 가입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가 최저 가입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0만 원이 안 되는 농지는 어떻게 하느냐? 벼의 경우와 다른 품목의 경우가 이제 조금 다른데요. 벼의 경우에는 인접농지와 합해서 50만 원 이상이면 통합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2개까지 가능하고 통합 후에 분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접농지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농지여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좀 떨어져 있어도 통합해서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자, 기타 품목의 경우에는 인접농지라는 표현이 없고 같은 동 또는 같은 리에 위치한 가입 조건 미만의 두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미만의 두 농지를 합해서 가입할 수 있고요. 벼의 경우에는 합해서 50만 원 이상이면 가입하도록 이렇게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사료용 경우에는 이제 역시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최저 가입 면적은 1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농지 구성 방법은 같은 동 또는 리 단위로 가입을 하는데 여러 농지가 있으면 이제 경지로 묶어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지를 묶어서 경지가 되고요. 경지를 합해서 이제 그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이 하나의 증권이 됩니다. 자, 인수 제한 목적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론서를 참조를 하시면 이론서 해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강좌는 자, 간혹 그 이론서 해설 그대로 그 강좌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 이론서 해설을 그대로 줄줄이 읽는 강좌는 저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뽑아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를 하는데 응용 문제 풀이를 하는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강의에서는 어떤 그 암기 비법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모든 이론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축약을 해서 강좌를 합니다. 지금까지 벼 품목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병크스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